주주에게 큰 피해가 되는 합병을 발표했고, 이를 저지하고자 주주 대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와 그 부동산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시총과 주가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그 주주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맡아서 주주운동을 이끌고 있는 송종국입니다. 저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자산운용사에서 주식운용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로서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도 제가 보유 중인 종목인데요. 21년 초 사조산업이 주주에게 큰 피해가 되는 합병을 발표했고, 이를 저지하고자 주주 대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작년에 여러 소송과 임시주총을 개최했고요. 지금까지 주주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조산업은 사조 참치로 유명합니다. 원양업과 식품업이 본업이고요. 골프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천안, 부산 주요 요지에 100만 평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치 수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조산업은 사조그룹의 주주사로서 대림 어묵과 오양 맛살 등으로 유명한 사조 대림, 사조 오양, 사조 시푸드, 사조 동아원을 비롯하여 20개의 비상장 자회사가 있습니다. 본업에서 일단 안정적인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현재 자본 총계는 5천억이고요. 시가총액은 현재 2천억대 초반입니다. 작년 3분기까지는 360억의 순이익을 달성했고요. 4분기까지 추산하면 21년은 대략 50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참치 가격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사조산업은 50개 원양어선 선단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참치 가격 지수가 올라가면 이익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2년 올해는 예상 순이익이 작년보다 한 20% 정도는 더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의 실제 공정 가치를 감안하게 되면 아마 수조 원 정도 가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PBR은 저는 0.1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우 저평가 상태인 거죠. 배당이 증가를 하거나 보유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또는 개발되거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사조산업은 현재 송파구 인근에 56만 평 골프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지하철 3호선과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서울 양평간고속도로가 이 부지를 통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교산 신도시가 있고요. 입지가 좋기 때문에 택지로 개발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사조가 그 법원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그 장부가로 현재 그 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평가가 되지 않고 지금 가치가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매우 지금 저평가인 상태인 겁니다. 사조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은 3에서 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에서 배당을 주는 그 성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상장사 평균 배당 성향은 지금 3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조는 워낙 지금 낮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주주들이 이를 지금 크게 올리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실제 가치와 그 부동산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증가하고 또 지배구조가 만약에 투명하게 개선된다면 이 지금 현재 그 낮은 시총과 주가는 언제든지 정상적인 가치로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면가가 5,000원인데요. 그 사조산업은 32년 전에 1989년에 19,000원으로 상장을 했거든요. 지금도 현재 액면가 5,000원입니다. 근데 주가는 현재 4만 원대죠. 물가라든지 부동산이 뭐 수십 배 올랐지 않습니까? 사조그룹도 되게 이제 기업 가치를 계속 늘려서 그룹이 3조 원대 매출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수십 개의 자회사가 생겼습니다. 그 성장이 되면서 대주주 일가와 또 그 아들은 엄청나게 자기 자산을 늘렸지만은 그 성장의 발판이 된 사조산업의 주주들은 그 과실을 얻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지배구조 문제가 역시 똑같이 사조산업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으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배당으로 주주 환원에 인색하고 또 승계를 위해서 자산 재평가를 미루고 주가 부양에 소홀하기 때문에 결국 대주주가 지배하는 이 사회는 전체 주주 이익보다는 대주주 일가의 이익만을 지금 대변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차별되는 이 문제들이 누적되어서 경영권을 갖지 못한 소액주주는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아무리 뭐 항변을 해도 회사가 들어주지 않으면 소액주주도 어디다가 주주권을 행사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겠습니까? 사조산업은 상당히 그 초창기부터 아들 회사 사조시스템스의 회사 일감을 몰아주어서 승계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요.
2015년에도 부실이 많은 아들 회사 청도굴 부장을 합병을 해줘서 사조산업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쳤습니다. 2021년 작년에도 수백억 부실이 있는 아들 회사 캐슬렉스 제주를 합병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익을 대폭 몰아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합병안에 대해서 주주들이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서길래 제가 이제 주주연대 대표로 나서서 법무법인하고 자문계약을 맺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 합병의 부당함을 알렸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주주연대가 이사회의 배임 책임을 물으려고 하자 3일 만에 주준우 회장이 이 합병안을 철회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주들이 회사의 핵심 재산을 지켜낸 것이죠. 이후에 저희는 이제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선임 결정을 두고 임시주총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와 표대기를 했죠. 기존의 정관들이라면 저희가 그 감사위원을 선임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타 비상무 감사위원을 선임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주주는 개정상법 3% 룰의 허점을 이용해서 대주주는 자신에게 표결이 유리하도록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분을 쪼개고요. 3%씩 3%씩 쪼갠 거죠. 그리고 심지어 주식 대여까지 해서 편법을 동원해서 소액주주가 세운 감사위원회 선임을 저지했습니다. 저희가 지분 21%를 모았는데 대주주가 그렇게 지분을 쪼개서 27%까지 동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6% 정도 차이로 좀 지게 됐거든요. 지금 사조산업의 이사회 9명 모두 대주주가 세운 사람들이고요. 다 대주주가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세운 이사 한 명도 단 이사회에 진입을 못하도록 지금 꼼수로 봉쇄하고 그렇게 편법으로 막는 것은 그만큼 이사회가 지금 감출 것이 많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상장사 주주는 정기주총 6주 전에 일정 요건을 갖춰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주총이라면 보통 1월이나 2월 중순까지 이제 주주 제한을 하면 되는데요. 주당 배당금 1,500원을 증액하라는 요구와 또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라고 지금 1월에 사조산업의 주주 제한을 한 상태입니다. 동시에 주주 명부를 열람 청구하였고요. 지금 현재 작년 말 주주 명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주주들에게 주주 서한을 보내서 우리가 제안한 내용을 설명하고 또 지지를 호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조산업이 내부 이익 잉여금을 과다하게 쌓아놓고 주주들에게 몇십 년간 이렇게 뭐 100원, 200원, 300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말 적선하듯이 배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조산업 같은 기업은 배당 성향이 평균으로 올라가면 주가도 저절로 이렇게 레벨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또 이사회가 대주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사 이익을 대주주 일가만을 위해서 누려줘서는 안 되고요. 전체 주주에게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이익 배당 성향을 상장사 평균 수준에 점진적으로 맞추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전자투표제에는 주총장이 지적하지 않고도 그 주주들이 인터넷을 접속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총장 참석 인원이 뭐 50명 안쪽으로 거의 제한을 받고 있어가지고 또 주총일도 동시에 같이 열려버리니까 뭐 주주들이 여기도 가야 돼 저기도 가야 돼 그러니까 다 못 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주총장이 못 오게끔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머지않아서 법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도 그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건전한 대주주 견제를 위해서라도 이 의무화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주주 친화적인 태도를 먼저 취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사이드 코리아에서 소액주주 운동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은 대주주 문제가 있는 저평가 기업들의 일반 주주 지분을 결집하고 주주 단체 행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주 대표로서 현실적으로 주주 운동을 하는데 지분 결집하고 조직과 재정, 시간 등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위임장을 받고 또 소유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또 여러 가지 위임장을 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도에 지쳐서 그만두는 주주연대 대표들과 사례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사조산업 주주연대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주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각종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주주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사회가 전체 주주를 위해서 투명하게 운영되어 주가가 본질 가치로 회복할 때까지 저는 계속 주주연대 활동을 계속 지속할 생각입니다. 작년 주주운동이 촉발된 이후 사조산업은 오랫동안 안 하던 IR을 다시 재개를 했고요. 또 ESG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또 배당도 신경 쓰겠다고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에 또 주주 재산을 뭐 크게 침해하는 어떤 회사의 중요한 뭐 분할이나 합병이나 양도나 이런 결정이 있을 때 저희는 강력하게 나서서 언론 활동을 하고 또 주주권을 행사하고 또 필요하다면 소송도 좀 고려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주주 대표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재개가 지금 상당히 난리인데요. 이게 원래는 진작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요. 이것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그 대주주들에게
충분히 얼마든지 주주 대표 소송을 해서 주식이 훼손되고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일반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불어 한국투자자연합회 및 다른 주주연대와도 협력을 해서 소액주주를 위한 입법 활동도 지속하고 또 소액주주가 대주주에게 차별받지 않고 주주자본주의, 선진국의 그 주주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조산업과 소액주주 운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